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하나를 팩트 체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한 서학개미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미국에 요새 투자하는 동학개미를 서방에 투자하면서 서학개미라는 용어도 붙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이. 미국 주식에 사실 제가 주식을 입문했을 때가 거의 IMF 전후인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거는 꿈도 못 꿔봤는데 정말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것 같고요. 새삼스럽게 하는 아재 얘기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 아마 제 채널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시대에 그 디지털 시대에 지금 언택트 시대에 정말 기술의 개발이 이 정도까지 않나 하는 그런 기업을 한번 소개해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슈가 됐었죠. 그 이제 머디 워터스랑 그 시트론에서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나스닥에 상장되자마자 2개월도 안 돼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나녹스죠.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국내 대기업이 2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할 정도로 이슈가 됐던 기업입니다. 이슈가 됐다고 하면 과거 형태가 될 테니 이슈가 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자, 팩트를 체크해 보죠. 이 쇼피파이라고 지금 미국의 지금 아마존처럼 상당히 큰 이게 호주 기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고 정말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 쇼피파이도 초창기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이 시트론의 창업자 앤드루 라프트가 그 쓰레기 칩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공매도 쳤었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회사가 이익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자들인데요. 액티비스트 숏셀러라고 하는데 얘네는 그 리포트를 같이 쓰면서 바이 리포트만 쓰는 게 아니라 셀 리포트를 쓰면서 공매도를 매집하면서 숏을 치는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누구죠? 머디 워터스의 그 카슨 대표죠. 그죠? 이제 나녹스가 찍었다는 사진 직접 본 적 있냐? 엑스레이 사진 조작됐다. 니콜라보다 더한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9월 22일, 9월 23일 불과 한 2주 전에 나녹스의 공매도를 했던 주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머디 워터스는 43페이지의 공매도 보고서를 썼는데요. 머디 워터스는 또 올해 초 중국 기업이죠. 누이신 커피의 핵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유명한 공매도 행동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디 워터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죠. 나눅스가 영상 기술 보여준 비디오가 페이크라고 했고, 그쵸? CT 스캔은 절대 그런 자세로 하지 않고, 나눅스의 영상의학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고, 그리고 또 뭐죠? 특허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죠? 나눅스가 제조하는 상품은 주식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눅스를 깠습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GM의 대규모 주식을 양도했고 나눅스는 불과 2.21달러에 120만 주를 발행해서 3,210만 불어치 주식을 SKT에 팔면서 SKT도 사기당했다. 근데 SKT라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이죠.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어떤 이런 2대 주주 참여가 사기를 더 펼치기 좋은 조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도의 행동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나녹스에 대해서 팩트를 좀 살펴볼게요. 디지털 엑스레이 차세대 의료장비 기대감이 결국에 나녹스를 주가를 나스닥에 상장시켰고 끌어올렸다고 생각해요. 점점 고령화 시대잖아요.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쵸? 근데 실버 산업의 대표적인 의료업계에서도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엑스라이라는 거는 결국 엑스레이의 기술을 이제 정말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의료 장비 기술을 개발을 했고 나스닥 상장 전문 VC인 이제 스타트업에 정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죠. VC인 요즈마 그룹과 SK텔레콤이 투자를 했고, 그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 공모에는 글로벌한 금융기관이 대거 참여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 은행들도 인베스트먼트 뱅크들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쵸? 18달러에 상장을 했죠. 한때 뭐 70불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자, 반도체 나노 기술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다고 하는데요. 요 기계 장비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스캔을 해가지고 이걸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를 사진을 올리고 이거를 인공지능 AI 기반 시스템이 이제 정보를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본인의 상태를 자기가 가늠할 수 있고 이거를 전문적인 병원과 의사들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접근해서 이 환자한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큰 질병 같은 거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요새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만약에 동네 병원에 이 기기가 지금 CT나 뭐 MRI 이런 장비보다 워낙 싸다고 하기 때문에 동네 병원급에서도 이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정말 전문의들이 이걸 판단해서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소요 시간도 많이 들지 않을 거고 비용 이슈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AI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보존을 하면은 이렇게 가상으로 보여준 건데 나녹스 아크라는 그 기계는 영화 스타트랙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스타트랙은 사실 공상과학 영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스타트랙에 이제 베드에 바이오 베드라고 해서 베드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치료되고 그런 베드가 있나 봐요. 그죠? 우주선 같은 데 타면은 그런 베드 많지 않습니까? 꼭 스타트랙이 아니더라도 그런 베드는 뭐 에일리언 같은 거 영화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이오 베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시면 촬영 후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질병 또는 감염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서 큰 병 비리 예방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비용 이슈가 해소되는데 기존의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CT나 MRI 통해 스캔할 경우 평균 3,000달러 약 원화 기준 얼마죠? 1,200원 하면 3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대 40달러 겨우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병이나 진단을 알릴 수 있는 이 스캔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무엇보다 스캔 시간도 아날로그 방식 기기 대비 3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도 디지털 방식이다 보니까 엑스레이에 감마선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서 노출도도 거의 없다. 이게 정말 대박 아닙니까? 이게 되면은 누가 이제 CT 찍겠어요. 다 이걸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굳이 안 가고 작은 병원에서도 이 기계값이 워낙 싸니까 사실 사들여서 작은 병원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건강보험으로 결국 또 적용을 해주면은 상당히 의료 부담이 큰 국가에서 지금 CT나 MRI 이런 것들 대비 비용 절감이 있겠죠. 자, 근데 획기적인 이 정말 기술이 렌트겐이 120년 전 만든 엑스레이 촬영 기술. 지금의 방사선 엑스레이 통해서 찍는 기술이요. 120년 전에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CT 아시죠? CT. CT도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요, 가면 엄청난 소리 나잖아요. 그 모터 소리예요. 뭐 CT 건강검진 해보실수는 알겠지만 그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찍는 겁니다. 찍는 거예요, CT가. CT도 뭐 별다른 기술이 아니라 이 엑스레이를 360도 돌려가면서 여러 번 찍어서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을 뭐 찍어서 그거를 미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술마저, 렌트겐의 엑스레이 기술마저 그 방사선 강도를 조절해서 여러 장을 찍은데 이것을 디지털로 다시 재현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나녹스의 아크 기술이 의학계 테슬라라는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보도도 있었어요.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만 단순히 생각하면 정말 테슬라보다 더 대단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CT 기계 같은 경우 아까 모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계를 카메라 기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터가 있으니까 소리도 크게 나고 그래서 기마개도 주지 않습니까?
돌리고 시키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모터가 필요가 없어요. 장비 자체도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싼 거예요. 모터 자체가 비싼 거거든요. 거의 CT 기계 한 대가 차량용 무게 이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단가 낮춤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창업주 이 사람이 폴리아킨이에요. 뭐 그쵸?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기가 연구하는 것보단 어쨌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CT보다 엑스레이나 CT를 구매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개인병의 대상이 타켓이다. 즉 CT를 대체하려고 이 사람도 이거를 개발했다는 게 아니죠. 그쵸? 지금 약간 저소득자 그리고 저 CT나 MRI가 가격이 부담스럽고 뭐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들 보험이 안 든 특히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건강보험이 잘 돼 있지만 선진국만 해도 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류층, 중상류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타켓으로 소비층이 타켓으로 잡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눅스의 주요 경영진 모리 플롬베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GE 출신이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로닉 출신인데 이 사람은 엑스레이 장비의 핵심 엔지니어였어요. 예. 거의 뭐 업계에서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엑스레이 장비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눅스의 주요 경영진이에요. 그런 기술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공매도 보고서에서는 시트론이나 그 이제 머디워터스에서는 실제 특허 등록도 없다, 없는 회사다 했는데 한 개는 존재하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개 존재하는 거 엑셀의 장비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었고요. 저는 문제는 FDA 허가랑 승인 이슈, 이 이슈, 그리고 기술적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에 올려서 인공지능, AI가 뭐 판단하고 의사들이 피드백 주는 이 시스템적인 기술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생각합니다. 나녹스가 결국 기술이 없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경영진도 그렇고 창업자 폴리아키는 CT를 대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겟층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 나녹스 아크가 CT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일 수는 있어요. 근데 CT처럼 정교한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엑스레이를 기존의 그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CT나 MRI처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 정도의 사진 영상을 통해서 큰 병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디지털 기술로. 그래서 비용이 싸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동네 병원급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이것도 하나의 캐퍼잖아요. 그 장비를 사는 것도 병원의 어떤 개인 병원도 결국엔 돈이 되는 그쵸? 뭐 이렇게 니스라 하더라도 돈이 되는 그런 큰 병원급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나눗셈 아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일단 기술은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SK텔레콤이 여전히 뭐 논란은 되지만 뭐 홍콩의 사상급이 스톡 옵션을 싸게 받아서 내년이면 이 스톡 옵션에 대해서 보호 예수가 풀리고 이걸 먹고 팔 수도 있다. 뭐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현실화된 건 없고요. 물론 옵션이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초기 때문에 먹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럼 폴리아킨도 먹튀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폴리아킨 같은 경우 파워맷 등 굉장히 좋은 기술과 회사를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하나로 먹튀를 해서 그 사람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 다 까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어쨌든 지금은 다시 한번 회사에 대해서 누가 뭐가 옳은지는 봐야 됩니다. 뭐가 옳은지는 봐야 되는데 왜냐면 폴리아킨도 주당 2불에 갖고 가기로 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기술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결국에는 FDA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FDA 승인은 아직 안 났잖아요. 나스닥에만 상장이 된 거지. 이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 뭐 이런 것들 신약도 그렇고 FDA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이 가능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존의 업체들이 노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나녹스가 뭐 어디죠? 멕시코랑 어디 공급 계약, 수주 계약을 했다고 공시도 했었는데 상장하기 전에
IR 자료를 보면은 정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왜 멕시코랑 또 사전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또 의문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그 상장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했을 리라고 없지 않아요. 물론 뭐 중국 핵의 부정 이런 것들 같이 다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기업의 가치랑 어떤 성장성을 보고 상장시켰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FDA의 승인과 허가 이슈만 떨어지면 나녹스에 대한 이슈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있죠. 기술적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AI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AI를 올리고, 그리고 그거를 피드백을 의사들이 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대중화에 대한 문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후단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증시 글로벌 이슈 체크하면서 잠깐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이 2.2% 급락할 때 동주식은 56.2%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불까지 공매도, 그때 9월 23일이죠. 이때 소식 나오면서, 그리고 그 전에 공매도 소식 나오면서 쭉쭉쭉 떨어졌었죠. 상장 이후에 68불인가 고점 찍고, 그죠? 66.67불이었네요. 52주 최고가. 그리고 20불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죠? 11월에 미국의 방사선 관련 학회에서 공개 시연을 해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뭐 11월 말이니까 11월 29일부터니까 두 달 가까이 남았어요.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이슈를 좀 제거했다고는 봐요. 이슈를 제거했고요. 이슈 제거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또 공매도 보고서가 또다시 나오거나 뭔가 머디워터스나 시트론에서 뭐 추가적으로 공격이 나오면 주가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지만, 공개 시연을 하겠다는 자신감은 결국 시장이 인정했고, 시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 여기서 숏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 한매수를 한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자, 팩트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코로나19 시대에 고령화, 언택트 시대에 필수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나녹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SK텔레콤이 잘못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조만 하시면 좋겠고요. 이걸 주가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제 채널, 제 영상을 오랫동안 구독하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업을 평가를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물론 하긴 하지만, 정확히 기업에 대해서 더 스터디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뭐 1, 20% 먹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타하자는 게 아니고,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고,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루에 5% 10%씩 올르는데 이거 맞춰주세요 이러신 분들은 제 채널과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나녹스도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연 전에도 또 급락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걸 또 되게 조심스러운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재 참고로 미국 주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주식들도 근데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2015년 이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올렸거든요. 아마존 같은 것만 장기 투자했었어도, 애플 같은 것도. 나노스 같은 VC 스타트업 기업은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본다면은 지급의 기업 밸류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내의 기업들을 제가 종목 분석해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의 적자라고 해서 시가총액 1조가 넘고 뭐 2조가 넘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파이프라인이 몇 조의 가치, 기술 수출 얼마, 이런 건 다 시나리오죠. 그죠? 그냥 그 시대에 맞는, 아까 이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아요. Entrepreneurship is never serial. It is a way of life. 이 사람이 폴리아키니 한 말이 정말 말에 와닿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성공한 그런 CEO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이디어 맹신 땐 실패한다는 거고,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으라고 한 거죠. 지금 언택트 시대 코로나에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이 뭐예요? 직접 가서 어떤 의료 영상을 통해 대면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은 비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내 건강을 챙기고 싶은 게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쨌든 자기가 저는 종목을 분석하면서도 확신하진 않아요. 계속 추적 트래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인지 아닌지도 정말 중요해요. 그게 패러다임의 혁신이라고 보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나올 만은 아니지만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 1, 2편에 페로브스카이트를 하는 국내 기업이 뭐 지금 몇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근데 그 태양광 전지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나올지 대중화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시대가 원하는 그게 아이템인지, 친환경,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수소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 텐덤 전지가 정말 현실화가 되면은 휴대폰의 뒷면에 그 판을 깔았을 때, 자동차의 썬루프에 그 판을 깔았을 때 정말 전기 충전소가 필요 없는, 전기차가 모터의 문제, 배터리의 문제가 이제는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잖아요. 시대가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원할 거예요. 근데 상용화에 대한 문제는 몰라요. 하지만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고 자본시장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 필수 헬스케어 서비스 맞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딱 이거예요. VC 스타트업이죠. 이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시작부터 싼 회사는 아니에요.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싼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지금 보고 이거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은 정말로 종목을 그냥 묻지마 투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빚내서 투자하실 건가요? 그럴 기업이 아니라고 봐요. 투자의 세계는 주식은 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나노스 뿐만이 아니고 국내 주식을 하든 해외 주식을 하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애플이 안전하다고 누가 그래요? 애플도 폭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거 오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럼 줍줍 해야죠. 근데 줍줍은 언제 하지? 폭락이 왔을 때? 하루 떨어지면 해야 되나? 이틀 떨어지면 해야 되냐?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관리, 리스크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그쵸? 빚내서 투자하면은 변동성이 오면 쫄립니다. 제가 한 최근 1, 2주 동안 올린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스닥이 하락했을 때 폭락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12,000을 갔다가 지금 1600까지 했을 때 60일선 이평선을 지지할 거고 떨어져도 거기서 행보할 거다 계속 분석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YTD로 연간 오른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지금 뭐 테슬라가 좀 떨어져서 폭락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YTD로 보면 테슬라는 3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죠? 애플도 거의 50% 이상 올랐고. 근데 왜 폭락입니까? 일부 조정일 뿐이에요. 많이 오른 건 생각 못하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폭락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현금 관리랑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겁니다. 좋은 종목들도 싸게 사야 돼요. 언제 기다려서 싸게 사냐? 이번 미국 대선 앞두고서 트럼프 확진 때문에 장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번에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 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나녹스라는 기업 팩트 체크 좀 해봤고요. 공매도 리포트를 싼 시트론이나 머디워터스가 오랐는지 나녹스 기업에 투자한 SKT가 오랐는지 오늘 답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을 드린 거고 팩트는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팩트를 11월 말에 이제 폴리아킨이 직접 시연하겠다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투자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판단 듭니다.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아이템 찾아라. 자기 아이디어 맹신 때 실패고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맹신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기업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래킹 해야 되고 추적해야 된다는 게 제 채널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 스터디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